안녕하세요. 헬로닥터의 엄지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있죠. 뭐든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보통 허리 혹은 목에 관련된 질환을 호소하신다고 하는데요. 목과 허리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준성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통증을 느끼면 그냥 먼저 제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디스크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디스크가 어떤 건지 좀 정의를 내려주시겠어요? 디스크는 이제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서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스펀지 같은 구조물을 얘기하고, 보통 저희가 이제 척추나 신경, 뼈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스크라고 얘기하면 허리 디스크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도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데 목에서도 디스크 발생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 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경추 부분도 오히려 더 디스크가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쪽은 또 근육이나 인대가 허리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손상해도 더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목 디스크부터 조금씩 짚어 나가 볼게요.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퇴행성으로 50세 이상에서는 뭐 저절로 그 연세가 드시는 걸로 해서 디스크가 저절로 발생하게 되고, 보통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도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보통 교통사고나 아니면 생활 중에 있는 외상으로 인해서도 경추 부분에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이 아프다고 해서 다 목 디스크는 아니잖아요. 그냥 목이 아픈 거랑 목 디스크랑이 어떤 게 다른 건지, 목 디스크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목이 아픈 어린이는 굉장히 많고 증상도 다양하게 되는데, 목 디스크를 얘기하게 되면 목 자체에 통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지와 견갑골, 그다음에 손 이런 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나게 된다. 흔하게 얘기하시면 이제 저림감이 쭉 이어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과 함께 뭐 근력이 약화가 되거나 감각이 저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목 디스크를 가장 의심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랑 증상이 비슷한 뭐 다른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목 디스크 자체가 목만 아픈 게 아니고 어깨랑 요 팔, 손까지 아픈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질환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어깨를 잘 못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위쪽은 괜찮고 손목 밑에 쪽만 저림감이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자가 진단법은 각각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는데, 뭐 손목을 좀 꺾어보거나 아니면 증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정확한 자가 진단법은 아직은 별로 없어서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병원에 와서 진단을 빨리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요. 병원에 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죠? 일단 병원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이 이제 느끼시는 증상,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그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목을 약간 돌려서 눌러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엑스레이 검사나 CT 또는 이제 MRI 등으로 영상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목 디스크로 진단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에는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목 디스크나 뭐 허리 디스크나 마찬가지로 치료 방법은 거의 유사한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치료법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물리치료를 하면서 근육이나 이런 데를 풀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통증을 약화시켜주는 약물치료를 같이 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이나 자세 이런 거에서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정해주는 치료와, 요즘에는 그런 걸 하면서 같이 도수치료로 그 손으로 실제로 근육과 틀어진 인대나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치료는 요즘에는 신경차단술이라는 치료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이 치료가 잘 되는지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비술적 치료 방법의 경과는 대부분의 목 디스크를 가진 환자들의 90% 이상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대부분 증상 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는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신경학적 증상이 남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스크 발생했을 때 수술한다 그러면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은 환자의 증상과 그 심한 정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증상 중에서도 뭐 그냥 저리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근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배변에 장애가 있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상지나 하지에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병은 사실 치료도 가장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목 디스크는 뭐 어떤 외상이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평소에 그 생활하실 때 자세, 특히 뭐 컴퓨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때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거나 이런 일상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보통 대부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시간이 나실 때마다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시고, 경추를 근육이 지탱하고 있는데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허리 디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척추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이 척추 이야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척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척추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척추란 것은 머리부터 내려오는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뼈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통 경추에 7개, 그다음에 흉추에 12개, 요추에 5개, 꼬리뼈에 5개, 이렇게 이게 하나로 쭉 디스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척추는 가장 중요하게 뇌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몸의 중심 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이 허리에 무리 갈 정도로 무슨 노동을 하지는 않는데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요통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평생에 요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인도 다양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근육이나 그다음에 인대, 신경, 디스크 이런 쪽으로 원인이 대부분이 돼서 요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요통을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다면 질병의 이름을 좀 알려주실래요? 일단은 요추에 염자가 있고, 그다음에 허리에 디스크, 그다음에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나 아니면 근막 통통 증후군, 그다음에 협착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요통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들입니다. 지금 협착증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는데 뭐 협착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디스크랑 협착증이 다른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보통 많이 협착증과 디스크를 헷갈려 하시는데, 협착증은 척추 사이에 신경이 내려가는 관,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협착증이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돌출되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병을 얘기하게 됩니다. 노화 현상과 외상 사이에서의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허리 질환들이 통증도 살짝씩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증상에 차이가 있을까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쪽으로 터질 듯한 느낌이 있는 방사통을 주로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협착증은 허리 통증도 주로 있으시게 되고, 그렇지만 다리 쪽으로 심한 방사통 같은 경우는 많이 없으시고, 오래 걷거나 이럴 때 약간 저리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허리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원래 아픈 거다라고 하면서 파스를 붙이거나 대충 좀 쉬면 낫는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병을 뒀을 때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중기로 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치료는 항상 초기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치료 기간도 짧아지는데,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도 오래 방치됐을 경우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치료에도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나거나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들 오셔야 될 텐데, 그럼 이 디스크인지 어쩐지를 알 수 있는, 집에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진단법이 있을까요?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아프신 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그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100m나 뭐 200m 이런 식으로 걸음을 걷게 되면 이런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에 앉아서 쉬거나 이러면 통증이 좋아지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죠? 항상 환자 진단에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을 위주로 의사가 의학적으로 어디가 아프신지, 실제로 어떻게 아프신지를 검사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영상의학 검사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원장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통의 치료 방법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경추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또 도수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요즘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신경차단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면은 뭔가 신경을 끊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어떤 치료 방법이죠? 보통 요즘에 허리나 뭐 목이나 그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많이 시행하는 치료고요. 신경 차단술이라고 말하시면 신경을 뭐 자르거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신경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주사를 사용해서 염증을 없애고 부종을 없애는 약물을 투입해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고, 신경을 가라앉혀주고 그 염증을 없애는 주사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께서 이 허리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통증을 잡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신경차단술이나 이런 도수치료 이런 거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를 해서 증상과 통증을 완화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꾸준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그리고 바른 자세와 그 다음에 척추 근력 강화,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뭐 다시 요통이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덜하게 요통이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게 됩니다. 살면서 요통 한번 안 겪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좀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방법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유산소 운동과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을 유산소 운동과 같이 조절하게 되면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요. 체중 조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허리에 많은 근육들이 허리 척추를 지탱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허리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질환과 목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많은 분들이 허리와 목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어떤 자가치료법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믿고 진료를 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이준성 원장과 함께 허리질환 그리고 목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예방이다라고 하잖아요. 예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우 닥터의 엄지혜였습니다.